들어가 보자. 주기율이라고 하는 거는 주기율표에서의 경향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유효핵전화라는 게 있어. 자, 유효핵전화, 핵전화예요. 자, 그런데 유효가 붙었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제 핵전화량이 아니고요. 전화량이 아닌 전자가 느끼는 전화량이야. 핵전화량. 자, 그러면 실제 핵전화량하고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량하고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게 왜 달라지냐면 이렇게 한번 봐봐. 수소는 플러스가 하나 있고 이 플러스 주변에 전자가 하나 이렇게 하나가 돌지. 네. 그러면 이 전자는 이 플러스 1을 온전하게 다 느낄 수 있겠지. 근데 리튬은 있지. 플러스가 두 개야. 그런데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두 개가 돌거든. 자, 그러면 요 전자하고 요 전자는 플러스 2를 느낄 수 있느냐 이런 뜻이야. 근데 플러스 2를 못 느껴요. 왜 못 느끼냐면 전자와 전자 간에는 반발력이 작용하지. 그래. 그 다음에 자 봐봐. 헬륨이야 헬륨. 그 다음에 리튬 보자 리튬. 리튬은 3번인데 자 봐봐. 플러스가 3개 있고 전자가 2개, 두 번째 하나 이렇게 돌아. 그러면 봐봐. 요 마지막 껍질에 있는 이 전자는 플러스 3을 느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요 가운데 있는 전자가 이거 가리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량은 실제보다 작아질 수 있어. 그걸 유액전하라 하는데 잘 봐. 자, 바깥 껍질 전자는 안쪽 껍질 전자의 가로막기 또는 가로막기 효과와 전자 간의 반발력으로 인하여 실제 핵 전하량보다 느끼는 전하량이 작아요. 알겠지?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유효액전화라고 불러. 그러면 이 유효액전화는 있지?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자, 핵의 전하가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겨. 그러면 원자의 바깥에 있는 전자가 끌려 들어가지. 그러면 원자의 크기가 감소해요. 그래서 원자나 이온 반지름 또는 이온화 에너지에 큰 영향을 줘요. 이게 바로 유효액전화야. 그러니까 핵전하량이 클수록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긴다는 뜻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유효액전화의 경향. 요게 중요한 거지, 경향. 자, 주기율표에서 자, 번호가 같은 주기에서는 같은 주기에서 번호가 커질수록 자, 유효 핵전하량이 증가해요. 증가하다. 주기가 변하면 급격히 감소해요. 알겠지? 자, 이런 것이 바로 이 유효액전화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선생님이 하나 그려봐 줄 테니까 거기에 그래프 빈자리에다 그래프 하나 그려놔봐. 요게 번호예요. 그 다음에 이게 유효 핵전하야.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점화량.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수소 1번이 수소인데 헬륨으로 될 때 이렇게 증가해. 수소에서 헬륨으로 갈 때. 그 다음에 주기가 2주기로 변할 때 리튬이거든. 리튬에서 쭉 이렇게 떨어져. 리튬. 그런 다음에 쭉 증가해서 이게 네온 이렇게 돼요. 근데 네온에서 이제 11번에 나트륨으로 되잖아. 그럼 다시 나트륨으로 될 때 뚝 감소해. 이렇게 나트륨. 그 다음에 다시 쭉 증가해. 이게 아르곤이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요렇게 따지면은 요렇게가 같은 주기야. 주기. 그 다음에 요렇게 따지면은 이게 1쪽. 그 다음에 요 맨 위쪽을 요렇게 이으면은 요게 18쪽 이렇게 되거든.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에 더 그려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자, 아르곤에서 칼륨이 될 때 뚝 감소했다가 칼륨. 그 다음에 쭉 다시 증가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유효액전하의 경향성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늘은 네 가지만 배우고 자, 네 가지 쭉 외우고 그 다음에 경원이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 좀 살펴보게 할 거야. 지난주에도 빠져가지고 아마 많이 생각이 안 나지. 선생님 시간에만 공부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것 좀 공부 좀 해야 돼.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원자 반지름이에요. 자, 원자 반지름은 18쪽을 제외하고 따지는 거야. 18쪽을 제외하고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는 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감소해. 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감소해요. 그러면 왜 감소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 왜 감소하냐면 자, 같은 주기는 껍질수로 정했잖아. 우리 주기는. 그치? 껍질이 하나면 1주기. 전자가 채워진 껍질이 두 개면 2주기.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껍질 수가 같아. 자, 껍질 수는 같으나 번호가 커질수록 양성자 수가 증가하거든. 자, 그러면 같은 껍질에서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 양성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게 되겠어? 강해지지.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양성자와 전자 간의 인력이 커지므로 전자가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감소하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요인이거든. 이게 1번. 자, 이거를 간단하게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도 돼요. 자, 유효 핵전화가 커지면서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더라. 이게 같은 주기에서야. 그러면 또 두 번째. 같은 족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해요. 커져요. 그러면 왜 커지느냐라고 하는 거를 따져보면은 이렇게 돼요. 자, 껍질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야. 자, 쉽게 껍질이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 있는 게 더 크겠지? 그래, 두 개보다 세 개가 크고 같은 족에서야 이건 같은 족. 알겠지? 그게 바로 껍질수. 이게 두 번째 요인이거든. 자, 그래서 크기를 비교할 때는 선생님이 밑줄 그어준 거 세 가지를 비교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쉽게 얘기하면 봐봐. 리튬은 3번이니까
플러스 3개에 껍질이 2개가 있어. 이렇게 전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지어져. 근데 나트륨은 11번이에요. 그러면 껍질이 3개가 필요해. 전자 11개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껍질이 더 많은 나트륨이 더 크겠지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있지. 자, 거기에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번호고 이게 원자 반지름이라고 할 때 자 어떻게 되는지 봐봐. 자 이게 3번부터 그리자. 리튬이야 리튬. 리튬에서 쭉 감소해. 이게 플로린이에요. 근데 왜 10번을 제외했냐면 18쪽에 여기에 네온은 이렇게 증가하거든. 그러면 감소한다라고 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요거를 제외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나트륨은 11번인데 이렇게 돼. 나트륨이 이만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쭉 감소해서 이게 CL이야. 그 다음에 칼륨이 이렇게 또 증가해요. 그 다음 다시 쭉 감소해서 브로민. 자, 이거 봐봐. 리튬은 껍질이 2개인데 CL은 껍질이 3개예요. 그런데도 리튬이 더 커. 여기서도 나트륨이 브로민보다 더 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래프가 요렇게가 같은 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따지면 이게 1조. 그 다음에 맨 아래 이렇게 이으면 이게 17조 원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자 반지름을 따지는 방법이에요. 알겠니? 네. 아, 그래. 그러면 자, 벌써 4가지 배운다 그랬는데 벌써 2가지 끝났어요. 자, 3번째는 이제 이온 반지름을 따져줄 거야. 그래서 이온 반지름을 따지면은 이제 여기서 이 조건이 하나 더 나와. 3번째. 이온 반지름. 자, 이온 반지름에 자, 첫 번째. 양이온. 이온에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있으니까. 근데 수소를 제외하면 있지, 경원아, 모든 양이온은 금속이 양이온이 되는 거야. 알겠지? 비금속은 절대 양이온이 그 뭐야? 금속은 절대 음이온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양이온은 모두 금속이구나라고 생각해도 돼요. 수소를 빼면. 근데 이 양이온은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져요. 자, 원자 반지름보다 왜 작아지냐면, 자, 작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지. 자, 이유는 얘는 껍질 수가 감소하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앞에서 선생님이 써준 2번하고 똑같거든. 자, 그러면 요거 얘 왜 이렇게 되는지 봐봐. 리튬은 3번이야. 그러면 플러스 3. 전자가 이렇게 두 번째 껍질에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리튬 플러스가 될 때는 어떤 전자를 일으켰어? 마지막 껍데기에 있는 이 겉에 전자가 있는 거. 빠져나가겠지. 그러면 크기가 네. 작아지잖아. 아, 그래서 양이온이 될 때는 크기가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지. 그래서 양이온은 원자 반지름보다 감소해요. 근데 두 번째 음이온이 있어. 비금속이죠. 음이온은 대부분. 비금속은 원자 반지름보다 커진다. 자, 원자 반지름보다 그러면 커지는 이유가 뭐냐 또. 그 이유가 이렇게 알아두면 되죠. 자, 뭐냐면 껍질수하고 양성자 수는 같아요. 자, 껍질수 양성자 수는 같은데 전자 수가 증가하거든.
그러면 전자 간에 반발력이 작용하겠지? 네. 반발력으로 인하여 커진다는 얘기야. 원자 반지름보다 커진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자 간의 반발력, 이게 세 번째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이런 뜻이에요. 자, F하고 F-를 비교해 볼 거야. F는 플러스 9개. 전자가 9개가 돌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 자리가 비어 있거든. 근데 F-가 되면 이 자리에 전자가 들어왔다고 해봐.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늘어났으니까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지지. 그러면 껍질이 이렇게 부풀어요.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커진단 말이야, 껍질이. 그래서 원자 반지름보다 커진다. 이게 바로 이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밑줄 거는 거, 양성자와 전자 간의 인력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껍질 수를 비교하고, 전자 간의 반발력을 서로 비교하잖아. 그럼 누가 더 크고 작은지를 알 수가 있어. 그러면 그 밑에 선생님이 얘 3개 해놓은 게 있거든. 그거를 한번 선생님이 풀어봐 줄 테니까 봐봐. 자, 다음 원자나 이온을 크기 순으로 배열을 하고,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라 라고 해놓고 이런 게 있어요. AL3 플러스, 그 다음에 N3 마이너스, O2 마이너스, Na 플러스, 네온,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그네슘 2 플러스, 이게 있다고 해보자. 자, 저 7개 중에 누가 제일 크고 작은지 구별이 돼? 바로 보고? 한 번은 이제 잘 안 나오지? 네. 그래, 그러면은 선생님이 저 밑줄 근 3가지를 구별하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풀이를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줄 테니까 봐봐. N3 마이너스. 자, 이게 번호 순서거든. 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이게 양성자수예요. 양성자가 7, 8, 9, 10, 11, 12, 13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전자도 똑같이 있었겠지. 7, 8, 9, 10, 11, 12, 13. 근데 자, 전자가 몇 개로 늘었는지 봐봐. 자, 얘는 봐봐. 음이온이지. 그러면 3개 얻었잖아. 그럼 전자 10개야. 얘도 10개야. 얘도 10개야. 전자가 모두 10개네. 나트륨은 11개였는지 전자 하나 잃었잖아. 얘는 12개에서 하나 잃고 얘는 13개에서 3개 잃고요. 마그네슘은 2개 잃고 전부 10개야. 그러면 10개 전자를 채우려면 필요한 껍질이 몇 개냐, 경원아? 2개. 그렇지, 2개잖아. 껍질 수가. 2개씩 필요해요. 그러면 네가 한번 생각해봐. 껍질 때문에 크기가 변할까? 아니요. 아니지. 그러면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크기가 변할까? 아니요. 아니지. 그러면 뭐 때문에 크기가 변했겠어? 양성자가 많으면 훨씬 더 강하게 끌어당기니까 크기가 어때야 돼? 작아지겠지. 작아진다. 네. 그렇지, 작아져야지. 그래서 크기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제일 커. 이렇게 되는 거야. 알루미늄 3 플러스 이온이 가장 작게 되겠지. 그리고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 양성자와 전자 간의 인력이 클수록
작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게 그 답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문제를 봐봐. NA와 NA 플러스는 누가 더 크냐라고 비교해보자. NA와 NA 플러스 비교해보자. 자, 양성자. 얘네는 둘 다 11개씩이죠. 근데 전자는 하나는 11개지만 하나는 10개네? 하나 이랬으니까. 그러면 껍질 수를 보면은 11개 전자를 채우면 껍질이 몇 개냐, 경원아? 3개. 그렇지. 껍질은 3개 필요하고 얘는 2개만 있으면 되지. 네. 그래. 그러면 얘가 더 크네. 원인은 뭐야? 이유는 껍질 수 때문이죠. 필수. 껍질 수가 많을수록 크다야.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이 양이온의 반지름보다 더 크다는 뜻이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 두 가지 비교하자. CL과 CL 마이너스. 자, CL과 CL 마이너스 똑같이 비교해봐. 양성자가 번호예요. 얘 17번이야. 그러면 전자는 얘는 17이지만 얘는 18개네. 자, 그러면 17개 전자를 채우기 위해서 껍질은 몇 개가 필요해? 3개. 3개. 18개를 채우려면. 3개. 그래, 얘도 3개잖아. 그럼 봐봐. 양성자하고 껍질은 똑같네? 그러면 그 두 가지 때문에는 안 변해. 그러면 얘 때문에 그랬구나. 전자가 많을수록, 그쵸? 이유는 뭐야? 전자 간의 반발력으로 인하여 때문에 CL-가 더 크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쵸?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서 봐봐. 하나는 양성자와 전자 간의 인력으로 따지는 거. 예. 그 다음에 껍질 때문에 크기가 변하는 예. 그 다음에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크기가 변하는 예를 이렇게 들어준 거야. 이게 이온과 원자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됐네? 네. 그러면 자 이제 네 번째 오늘 선생님이 수업할 내용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보자.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온화 에너지야.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중성 바닥 상태 원자로부터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자, 흡수하는 에너지야. 자,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낮은 에너지에 있는 전자가 높은 에너지로 올라갈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랬지? 그 반대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랬어. 네, 이게 바로 이온화 에너지예요. 자,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X라고 하는 것에 에너지를 줬더니 X 플러스가 되고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 그럴 때 요 2를 X의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이야, 여기서도. 자, 첫 번째.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자 여기 봐. 이온화 에너지는 이 말이 빠지면 틀려요. 대체로 증가한다. 자, 대체로가 붙었지, 대체로. 자, 대체로가 붙었다는 얘기는 중간에 감소하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 자, 요게, 그러면 이유가 뭐냐, 원인은. 자, 가장 쉬운 말로는 유효액전화 증가. 자, 이 말을 풀어 쓴다면, 양성자와 전자 간의 인력이 커지므로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떼어내기 어렵다. 그래서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두 번째는 같은 족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에서는 감소한다야. 예외 없이 대체로라는 말 없어요. 감소한다. 그러면 왜 감소하느냐 이것도 이유가 필요하겠지.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거예요. 자, 껍질수 증가로 핵과 전자 간의 거리가 멀어져요. 자, 그러면 전자가 핵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인력이 작아지지. 끌어당기는 힘이 작아졌어. 그러면 떼어내기 쉬워진다는 얘기죠. 떼어내기 쉽다. 이게 바로 그 이유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도 이 그래프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어떤 그래프? 요거 그래프 없으면은 그려야 돼요.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 그래프 하나를 이렇게 외워버리면 되게 편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이온화 에너지, 여기가 번호라고 할 때, 자, 여기에 수소 1번, 헬륨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클수록 증가해요. 그러다가 뚝 떨어져서 이게 리튬, 자, 베릴륨, 여기에서 감소해. 동소, 탄소, 질소, 산소에서 또 감소해. 자, 여기 산소, 그 다음에 플로린, 자, 여기 산소, 플로린, 네온, 그 다음 다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인, 황에서 또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염소, 염소, 그 다음에 아르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다시 또 뚝 떨어져서 여기가 칼륨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잘 봐봐. 요렇게가 같은 주기예요. 주기. 근데 주기에서 이렇게 경향이 감소하는 경향이 두 군데가 있지. 네. 요거의 이유를 알아두자는 얘기야. 그리고 맨 밑에를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게 1쪽이고 요 위를 다 이으면은 18쪽이 돼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에서는 18쪽이 제일 커. 1쪽이 제일 작고. 그러면 우선 요거를 한번 보자. 요거. 자, 그 위에서 베릴륨에서 붕소로 갈 때 감소하는 이유가 뭔지 이유를 선생님이 한번 써볼 테니까 봐봐. 베릴륨은 4번이에요. 1s에 둘, 2s에 둘 이렇게 전자가 채워져 있어. 근데 붕소는 5번이라
1s에 둘, 2s에 둘, 2p에 하나 이렇게 채워져 있거든. 그러면 전자가 여기에 쌍을 이루고 있고 여기도 쌍을 이루고 여기도 쌍을 이루고 여기도 쌍을 이루는데 피오비탈은 몇 개 있다고 배웠어? 3개 있다고 배웠지? 네. 여기에서는 이걸 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요걸 떼는 거고 여기선 이 둘 중에 하나를 떼는 거야. 자, 경원아 이렇게 생각해봐. 자, 8층에서 10층 옥상으로 책상 하나 나르는 거하고 5층에서 10층 옥상으로 나르는 거하고 누가 더 힘들어? 5층에서. 5층이 더 힘들지. 왜 그러냐면 높은 데서 높은 데 올라가는 건 더 쉽죠. 네. 그래, 그게 바로 이 이유야. p 오비탈이 S보다 더 오비탈의 에너지가 높거든. 그래서 이 이유를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중소의 이 p 오비탈 에너지 중위가 자, 베릴륨의 ES보다 높아. 떼어내기가 더 쉽다. 그래서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그러면 된 거야.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질소에서 산소로의 감소하는 이유는 달라요. 자, 질소는 7번이라 1s에 둘, 2s에 둘, 2p에 셋 이렇게 채워져 있지만 산소는 8번이라 1s에 둘, 2s에 둘, 2p에 셋 이렇게 채워져요. 그러면 여기도 전자를 이렇게 쌍을 짓고 피오비탈은 3개인데 여기에 각각 하나 채워져 있고 여기는 자 이렇게 전자가 있고 여기에 오비탈 3개 중에 여기에 쌍을 하나가 이루고 있죠. 그러면 산소에서는 요 전자를 떼야 돼. 요 전자. 쌍을 지은 전자를 떼는 거고 자 질소에서는 이 셋 중에 아무거나 떼면 되거든.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근데 산소가 떼어내기가 더 쉽다는 뜻이야. 에너지가 감소했다. 왜 쉬워졌느냐라고 하잖아. 왜 쉬워졌어? 전자가 쌍을 이루다 보니까 전자가 반발력이 있어. 그래서 떼어내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전자가 너 빨리 나가 그러고 밀어줘 버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O의 전자는 전자 간의 반발력으로 인하여 N의 전자보다 떼어내기 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경원아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음, 앞에 거는 그냥 다 괜찮았고, 그, 이 방금 한 거에서, 어, 뭐야, 그 감소 이유 있잖아요. 어.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있잖아.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에너지를 그려봐 줄 테니까 봐. 에너지. 요게 1s야. 요게 2s야. 요게 2p야. 네, 그리고 요게 무한대야. 자, 그러면 전자가 여기 있는 놈을 떼어낼 때는 이만큼 들어 올려야지.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는 요거를 요만큼 들어 올려야지. 누가 더 힘들어? 두 번째 거. 그래, ES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더 낮잖아.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8층에서 10층 꼭대기 올라가는 거하고 5층에서 10층 꼭대기 올라가는 것 중에 8층에서 올라가는 게 더 쉽지. 알겠나?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네. 자, 에너지가 이 필은 다 똑같죠? 네. 그래, 그러면은 요 전자 때나 요 전자 때나 똑같잖아. 근데 저기 쌍을 지은 놈은 요걸 떼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전자가 야 빨리 나가 그러고 밀어줘 버린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아, 생각해봐. 8층에서 10층까지 책상을 옮기는데 야 너 이거 옮기는데 힘들겠다.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서 음, 바닥에 있는 거를 들어서 네 손에다 이렇게 올려줬다면 그만큼 쉬워지잖아. 알겠어? 네.